금리 인하가 불러올 주식 폭락. 예. 그 금리 인하 시에 주식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과거의 그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차트를 통해서 맥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이 자리가 지금 금리 인하했다가 지금 금리 인하하는 시기 맞죠? 추세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겠죠, 앞으로도. 그리고 이 자리도 추세적으로 다 금리가 이루어졌던 자리죠. 이 자리도 금리가 추세적으로 인하가 일어났던 자리, 이 자리도 금리를 추세적으로 인하했던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자리도 그렇고 차례차례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던 시기를 한번 찾아가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코로나 때입니다. 이게 코로나 때. 코로나 때 금리를 2.5까지 올렸다가 금리 인하하는 과정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자리에서 대략 한 40% 정도 주가가 잠깐 하락했었죠. 주가가 40%, 그러니까 요 금리 인하 시기에 40%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는 언제디냐? 이게 2000년도 닷컴 버블이 있을 때예요. 이 자리에서도 지금 여기서 금리가 5.5였죠. 5.25까지 금리를 올리고 나서 금리 인하하는 과정에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이 있었죠. 리먼 사태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 자리에서 50% 정도 하락이 나왔어요. 금리 인하와 함께 주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2000년도 닷컴 버블. 2000년도 닷컴 버블 때 금리를 이렇게 인하하는 과정 속에 주가가 대략 한 80% 정도 하락을 했죠. 이때 주가가 8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년에 걸쳐서 주가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주가는 최고점에 있고요. 금리 인하는 시작이 됐죠. 5.5에서부터 5%, 4.75, 4.5, 올 9월에 4.25가 될 예정이고 10월에도 또 금리 인하할 예정이에요. 10월에도 금리 인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금리 인하하고 있는 추세는 맞죠? 추세는 맞죠? 상승 추세는 아니죠, 금리가. 하락 추세 맞죠? 자, 그러면 이 금리가 여기하고 비슷하니까 현재 이 위치들이랑 전체적으로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으니까 2000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현재하고 주가 차트를 어떨 때 금리 인하해서 폭락이 나온다도 가정할 수도 있지만 주가가 어떤 경우에 폭락이 나오는지를 주가의 흐름을 보고 같이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네 여기가. 좀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봐야 추세가 보이기 때문에 길게. 자, 주가는 요 검정색이 이 검정색이 24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240일 이동평균선. 240일 이동평균선. 240일 이동평균선이 추세가 매우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240일 이동평균선에 있을 때는 상승 추세, 240일 이동평균선 아래쪽에 있을 때는 하락 추세입니다. 그리고 240일 이동평균선을 240개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1년짜리란 말이에요. 1년짜리. 추세가 엄청 강해요. 그래서 이 240일 이동평균선을 추세를 회전 걸라 그러면 보통은 60일 이동평균선이 쌍봉 패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240일 이동평균선에서 이렇게 쌍봉 패턴을 만들고 240일 이동평균선을 깼습니다. 그래서 240일 이동평균선을 깨는 방법은 얘가 쌍봉 패턴을 만들거나 아니면 깨고 나서라도 하락 N자 패턴을 만들어야 돼. 그래도 본 개수가 필요한 거죠. 본 개수가. 그런데 얘는
2000년도에는 이 60일 이동 평균선이 쌍봉 패턴을 만들고 요 추세를 깬 거야, 추세를. 금리 인하와 함께 추세를 깼다고. 추세를 깨면 지금서부터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락이 3년간 이어졌어요. 버블이. 예? 그러면서 3년간에 걸쳐서 쭉 하락, 240일 이동평균선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렇게. 3년간에 걸쳐서 1년, 2년, 3년째죠. 그리고 240일 이동평균 추세가 이렇게 됐던 거예요. 3년간에. 그러면서 하락이 있던 것이었고, 그러면 2008년도로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2008년도인데 여기도 똑같죠. 여기도 똑같. 자, 추세를 타고 주가가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예요. 24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 그래서 240일 이동평균선에 붙으면 다시 튕겨져. 240일 이동평균선 가까이 오면 주가는 다시 올라가. 그러다가 여기서 드디어 240일 이동평균선에서 막 찢고 복구하다가 깼어. 여기 와서 240이 이제 저항이 되면은 이게 회전이 걸리는 거예요. 저항이 걸려야지만 회전이 걸리죠. 그러면 추세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지지를 받던 게 저항으로 바뀌는 순간이 여기서부터 변한 겁니다. 쭉. 그죠? 여기서부터 저항으로 바뀌면서 폭락이 나오면서 리먼 사태가 이때 터졌죠. 자, 그러면 다시 현재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는 240일 이동평균선으로다가 지금 지지와 저항 싸움이 일어난다고 조금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2008년도와 2000년도 두 군데를 보면, 지금 2000년도에는 이렇게 쌍봉 패턴을 60일 이동평균선 쌍봉 패턴을 만들고 쭉 하락을 했죠. 그리고 2008년도에는 이렇게 하락 N자 패턴으로 하락을 했어요. 지금은 60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쌍봉 패턴이죠. 지난번에도 그래서 방송했을 때 여기서 숏으로 들어갔던 거 이 자리는 청산이 좋아 보입니다. 숏 다 청산, 롱도 됩니다. 그리고 청산하고 롱으로다가 스위칭. 왜 240이 저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까지 오는 건 기본. 더 가고한 거는 이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고 여기까지 오는 게 기본. 이게 계속해서 반복돼서 일어나는 거잖아. 여기도 보면 반복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숏이 들어갔어. 그러면 여기서 청산해야죠. 왜요? 240을 깼으면 저항이 되는지 안 되는지 반등이 들어올 거니까 일단 청산하고 기다렸다가 여기서 확인하자는 얘기지. 확인하고 여기서 저항이 되면 이렇게 1년짜리 파동이 나오는 거야. 1년짜리 파동이 쭉 하락 파동이 나온 겁니다. 240일 이동평균선 파동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 자리에서 240일 이동평균선을 다시 돌파해서 60이라는 이동평균선이 그러면 다시 240일선 지지를 받아야지만 위로 가죠. 지지를 받아야지. 240일 이동평균선 여기서 지지 라인이 또 나오죠. 돌파하고 나서 지지 받으니까 상승이 나오잖아. 그죠? 이 자리에서 또 반복이 되는 거죠. 하락으로다가 먼저 하락이 나왔으면 여기까지는 기본이야.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저항이 됐으면 60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N자 패동 하락한다고. 저항이 돼야지만 2008년도처럼 하락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얘는 위로 올라오는 걸 선택을 했어. 그러면 똑같죠? 2000년도하고 똑같은 거야. 다시 요 24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받으면 위로 갈 것이고 240일 이동평균선을 깨버리면 60일 이동평균선이 쌍봉 패턴이에요. 그러면 금리 인하와 함께 쌍봉으로다가 이게 꺾이면 폭락이 나올 수 있죠. 이게 먼저 나온 게 뭐에서 나왔어요? 요거보다 앞서서 나왔던 게 그때 어디서 나왔어요? 달러엔에서 나왔지. 달러엔에서. 240을 깼죠?
얘는 다시 쌍봉 패턴으로, 여기 240이 저항 패턴이 아니야. 저항 패턴이 아니야. 쌍봉 패턴으로 왔잖아. 지지를 못 받았죠? 깨버렸어. 그러면 이 쌍봉 패턴이야. 아, 여기서 지지받는 패턴도 한번 보여주세요. 아, 지지받는 패턴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40이 지지를 받으면 60일 이동평균선이 여기서 240을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살짝 깨는 거는 상관없죠. 살짝 깨는 건 여기서 이런 패턴을 만들면서 위로 가버린다고. 어? 자, 240이 지금 이 자리에서 24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가느냐 지지받느냐의 싸움이 곧 일어날 걸로 봅니다. 어? 자, 여기. 자, 볼게요. 보겠습니다. 자, 6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깼죠? 네. 그러면 이 자리는 숏 청산 자리죠. 숏은 다 청산하고 롱으로다가 전략을 바꾸는 자리죠. 여기까지는 240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오는 자리야. 여기까지는 기본이야. 여기서 여기가 저항이 되면 60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하락 N자로 갈 것이고 또 60일 이동평균선 여기는 그냥 돌파했죠. 그럼 이 자리도 똑같아요. 여기서 240을 지지받으면 위로 가는 것이고 240을 깨고 내려오면 60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N자 패턴, 쌍봉 패턴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240이 핵심이죠. 240이 지지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핵심이야. 자, 그러면 자, 뒤로 쭉 한번 보겠습니다. 240을 지지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지지받죠? 여기서 얘는 이렇게 깨고 나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쌍봉 패턴으로 내려가든가 여기서 240을 지지받으면 새로운 60일 이동평균 새로운 파동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다시 그러면 다시 요약해서 설명하자. 그러면 이제 핵심적인 얘기만 다시 한번 요약해서 다시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금리가 추세적인 하락에 있어요. 금리가 추세적인 하락에 지금도 추세적인 하락은 인정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죠. 근데 세 군데를 다 봤을 때 그때 여기가 이 자리에서는 40% 하락이 왔었고요. 여기는 50% 정도 하락이 왔었고요. 여기는 대략 한 80% 정도 하락이 왔었어요. 그러면 세 군데 다 금리 하락이 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인정 다 되죠? 그러면 이번에도 이 세 군데처럼 하락이 올라 그러면 여기처럼 지지 저항 싸움을 확인하면 된다. 확인하는 방법은 240일 이동평균선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 240일 이동평균선이 기준선이다. 기준선. 예. 그래서 이 자리에서 조만간 하락이 나와서 지지를 받고 위로 진행을 하느냐, 그러면 60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N자 패턴으로 상승을 할 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240이 지지가 안 되면 60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쌍봉 패턴으로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에? 이거 10분봉에서 매우 잘 일어나는 패턴이에요. 예, 일봉에서도 이번에 똑같이 나왔을 뿐이에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